오늘 토크쇼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청어람과 나라는 제목으로 한 3분 정도 게스트를 모시고 또 저희 청어람과 늘 함께 하시는 윤한철 사무총장님께 사회를 보시면서 청어람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 텐데요. 3분 게스트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송인수 대표님, 정수연 대표님, 또 최은 선생님, 예,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예, 빨리 뛰어나오십시오. 지금 시간 없습니다. 지금 마치 김어준이 사람 시간 자르듯 하게 생겼어요. 예, 우리 거의 국보급 아닌가요? 아마씨? 예, 밥 딜런보다 못할 게 뭐죠? 이런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그 마카롱 정도는 늘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현상을 제가 해석해 드리면요, 저 아티스트들의 본질은 마카롱이에요. 그런데 왜 앞에 무거운 가사가 들어갔냐면 이 청어람에서 강의하는 아재들 때문이에요. 무거운 사회적 짐을 지우다 보니까 아트가 저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우리 책임이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견뎌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 9시 서든 데스로 9시에 딱 끝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소개했지만 우리 송인수 대표님,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네, 자, 제 속내를 알려드릴게요. 송인수 대표님께는 제가 이렇게 여쭙고 싶었거든요. 사회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청어람은 갑이에요. 청어람이, 그렇죠?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그런데 유명해지시고 성과가 나타난 다음에는 가불이 바뀌어요. 유명한 인사를 많이 모셔야 청어람이 살잖아요. 지금 갑인지 을인지를 밝혀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수연 대표님 잘 아시죠? 예. 예. 청어람이 가출한, 가출이 아니지. 배출한, 예, 죄송해요. 예. 여기 청어람에서 가출한 3분 일어나 보세요. 예, 2분, 더 일어나 보세요. 한 분 더 계시죠? 예. 이분들도 청어람에서 배출한, 가출아니죠? 예, 그런 분들인데, 정수연 대표는 가출인지 배출인지 분출인지, 그런 거,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두운 색을 또 밝혀주시는 우리 최은 평론가님, 인사 다시 드리고. 평론가님에겐 제가 특별한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목이 청어람과 난데, 영화 왕과 나가 자꾸 생각나죠? 안 어울리는 거죠? 예,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그것밖에 생각 안 나요. 자, 그러면 시간 많지 않으니까 우리 송인수 대표님이 제일 준비를 많이 하시던데 아닌가요? 예, 먼저 말씀. 글쎄요, 잠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포맷이 달라져서 토크쇼가 됐어요.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요. 글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2008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 청어람에서 아까 양희성 대표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를 초대해서 한번 출사표를 좀 던져보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봐라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뢰 관계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가서 강의를 한 50명, 한 100명 앞에서 하고 저희 단체의 이름을 한 3가지로 정리해서 어느 것을 원하는지 한번 좀 확인해 봤습니다. 사교육 폐지, 사교육 문제 해결 국민운동, 또 사교육이 줄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그랬는데 저는 내심 사교육 문제 해결 국민운동은 너무 진부하니까 빼고 사교육이 줄었다 하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중에서 좀 사교육이 줄었다 쪽으로 좀 저 마음은 좀 밀었습니다. 단체가 이렇게 서술문으로 끝나는 단체가 없어서 좀 혁신적으로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청중들이 완강하게 그것을 계속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대중운동이 대중을 거스리면 안 된다. 그것을 느꼈고 아무리 내가 혁신적인 이름을 좋아하더라도 대중과 소통해서 그 끈을 놓치는 방식으로 운동하면 안 된다는 그 교훈을 얻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확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지금은
뭐 사실은 우리 단체는 독립적으로 이제 커가고 있고 그래서 청와람에 의존할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갑이라는 예 친구죠. 예, 친구인데 이제 조만간 저도 12년간 사교육 걱정시장 대표를 했고 운동 특히 애드포커시 운동을 하는 그 단체 대표가 5년 이상 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10년 이상 하면 암으로 죽습니다, 다들. 너무 힘든 일이고 복지 운동이 아니고 이 정책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조만간 내려놓고 새 일들을 또 이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그때 되면 또 청와람이 저에게 갑이 되고 저는 또 을로서 또 이제 다시 손을 잡아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늘 갑은 아니었다. 예, 우리 네. 정선 대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간 공유 플랫폼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정수연이라고 하고요. 공간 사업을 6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 공간 사업의 시작을 곱씹어 보면 저의 첫 직장이었던 청어람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맡았던 이제 사역이 이제 양 대표님이 막 기획이랑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콘텐츠를 풍부하게 짜시면 저는 이제 하드웨어와 뒤에 휴먼웨어를 관리하는 이제 간사를 했는데 그때는 일이 막 많아가지고 힘든지도 모르고 했어요. 20대였기 때문에 제 20대 절반이 청어람 아카데미 우리 옆에 계신 송인수 대표님 이끄시는 팀에서 잘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청어람이라는 명동시대를 저희가 이제 겪어보면서 공간 하나를 그때 한 5개층짜리 건물을 관리하는 걸 이제 간사가 20대 여성 간사가 막 관리해보면서 마이크 조금 밑으로. 네,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자체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되게 거기서 공간 운영하는 걸 많이 배워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공간으로 잘 섬기는지를 청어람 시대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이 전 좋았던 것 같고 아까 주셨던 세 가지 답안을 고민을 해봤는데 유출이 아니었을까 분출까지는 아니고 예, 좋은 인재를 유출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섹터에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누길 기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예, 박수 보내주시죠. 예. 예, 인재 유출이었군요. 예, 예. 최근 선생님 강의는 제가 느낄 때 이렇게 양희송 대표나 감수성이 약간씩 없는데. 예, 넣은 걸로 봐서 자기들의 어떤 부족함을 메우려고 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은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소개를 드리니까 2005년에 청어람이 시작했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2006년부터 강의를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2006년부터 10년까지 여기에서 영화 강의를 1년에 한 2차례 정도 5주에서 8주 이렇게 강연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제가 대학원 지금 박사과정에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대학원에서 영화 공부를 시작하면서 희귀종이었거든요. 희귀종인 영화하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기독교 단체들에서 저에게 청해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막 사정을 했어요. 다음에 꼭 불러주세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역량이 안 돼요. 나중에 제가 공부 많이 해서 꼭 갈 테니까 다시 불러주세요 했는데 한 그렇게 몇 번 하고 났더니 아무 데도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떨어져 혼자 이렇게 지내다가 청어람이 저를 이제 불러주셨는데 그때 제가 제 인생에 참 몇 가지 중요한 부르심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홀리하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때 제가 강의를 맡은 정세영 간사님이랑 양희성 대표를 만났는데요. 이분들이 기독교 단체에서 강의를 하면서요. 보통은 저에게 강의나 글을 요청을 해오면 기독교적으로 영화 보기, 기독교 세계관으로 뭐 영화 해석하는 거 이런 거 해주세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맘대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서가 아니라 영화라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그래서 종교 색깔과 뭐 분야와 상관없이 어쨌든 같이 즐길 수 있는 일을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되게 이 단체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그때까지 고민하고 있었고 딱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개인적인 고민과 청어람의 요청이 만나서 이루어진 그런 만남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지난 13년간 지켜봐온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를
오래된 인연 때문에 여기 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말 얘기를 해달라고 당신을 하지 우리가 않았을까. 키웠지 않냐 뭐 이런 태도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때 이제 그래서 그 강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을 것 아니에요. 한편에 뭐 이렇게 엄청난 인기 강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 만나는 강의여서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그러니까 5년간 안 잘라주셨나요? 그리고서 나중에 제가 거기 이제 뭐 벗어나서 청어람도 뭐 영화에서 잠깐 손을 떼시고 지금도 예전처럼 그렇게 관심을 보이진 않으시는 것 같긴 한데 아마 맡겨주신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나와서 제가 지금 만나는 분들, 제가 지금 도모하고 있는 예를 들면 연구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만나고 같이 함께하는 분들이 다 청어람에서 그 강좌들을 거쳐가셨던 분들인 거예요.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굉장히 마음속에 빚진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런 생각.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계속 도모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청어람은 참 오래된 친구 같고 늘 고마움이 있는 그런 단체라고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역시 아무한테나 다 침을 발라놓은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잘 되면 우리가 키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넘어갔군요. 약간 지식도 응급한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ARMC 이렇게 정리했는데 어떤 지식은 되게 응급해요. 그러니까 응급, 이멀전시해요. 예, 죄송합니다. 한글 잘못. 포비아가 막 일어나고 그게 막 일반화될 때 사실은 그거는 살인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재빠르게 알려주는 거 이런 거죠. 이멀전시하죠. 사실 송희수 선생님도 그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사교육이 애들을 진짜로 잡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하나라도 더 희생을 막으려면 그런 것이 필요했던 거죠. 송희수 선생님이 얼마나 성공한지 아세요? 제 직업이 징발업자인 거 아시죠? 절대 제 돈 안 씁니다. 다른 사람 돈을 뺏어서 쓰는 게 제 직업이에요. 후원 받아서 살고. 근데 징발업자인 저의 돈을 뺏어가는 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얼마나 큰 성공이에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응급했거든요. 제가 자식들을 데리고 있었고 응급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아까 이슬람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종북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평화의 그 진전이 올 때 그 프레임에 빠진 사람들은 해석도 못하고 적응도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근데 뭐 저희 단체보다도 지금 9시까지죠? 네. 네, 5분 남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그 명동시대 청어람이 영동시대였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청어람은 명동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로 구별된다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큰 교회 목사님에게 의존하고 걸쳐 있었던 그 시대에서 이 광야로 나와서 독립을 하는 시대로 전환하는 시점이 그 이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 뭐 이제 저 얘기하고도 좀 이제 맞아 떨어지는데 그 당시 사실은 뭐 우리 희송 형제님께서 그 청어람 명동 시대를 좀 정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게 큰 걱정이 들지 않았던 것이 어떤 비영리 단체도 일종의 사회적 인격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회적 인격체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정말 살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가지만 있으면 산다. 하나는 그 사회적 인격체가 표방하는 뜻이 그 사회의 필요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 하나하고 그 뜻에 그 중심에 선 사람이 자기 생을 얹어 놓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그래서 대중들은 그 단체가 표방하는 뜻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을 붙들고 자기 인생을 건 사람, 그 중심에 선 사람의 체화된 뜻이라고 할까요? 자기 삶으로 표출된 그 뜻을 보고
함께 모여들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주머니를 열고 자기 삶을 열고 같이 연대한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양희종 대표가 명동시대를 정리하고 뜻을 세우고 다른 일을 사이드 잡으로 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만 하는 것을 볼 때 반드시 지속 가능하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 종로의 시대가 또 열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단체도 사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비영리 단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적 인격체들은 그 두 가지 부분들이 있느냐의 문제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도 사실 그 삶을 지향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다른 조건들, 뭐 환경들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예, 그럼 정수현 대표한테 쫙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어람이 자기 스스로 개척하려고 나간 게 아니라 쫓겨났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신촌을 고른 게 아니라 신촌에서 공짜로 공간을 얻었기 때문이잖아요. 좀 너무 해석이 거창한 거 아닌가요? 공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질문을 주셨지만 시간을 또 지켜야 되니 준비한 멘트 섞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너무 송인수 대표님 말씀처럼 명동시대에서 출발했던 청어람이 신촌을 거쳐 이제 종로로 왔는데,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청어람이 저의 첫 직장이고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애정을 쏟아서 저를 또 성장시켰던 직장이면서, 전 청아람에서 배운 게 한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무브먼트를 배웠던 것 같고 하나는 연대하는 법을 배운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일하는 게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너무 청아람 시절에 잘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 청아람이 지금 ARMC로 브랜드가 더 강화됐지만, 사실 또 인재 양성소라는 되게 명확한 어떤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하는 그런 단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신이 아마 이제 명동시대 이후에 신촌에서 이제 깊어지신 어떤 그 청어람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 종로시대에서는 아마도 저는 뭐 저 같은 활동가들이나 사회적 기업가들이나 많은 친구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또 사람을 또 다시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장소성으로 하나님이 또 새롭게 축복하시지 않을까, 그런 이제 좀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또 청어람 출신으로서 여기가 잘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네. 꼭 드리고 최은 싶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불만을 말씀하시죠. 왜 요새 영화 관련 그걸 콘텐츠를 줄였느냐, 이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주시고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인사하고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요. 9시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청어람에서 제가 뭐 하는 곳인데? 라고 저한테 만약에 물으신다면, 제가 한 13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숨통을 트이게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면에서 개인으로 생각하면, 크리스찬들이나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혼자서 고민하고 나만 이런 예민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내가 뭐 이런다고 뭐가 바뀌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을 그냥 끌어내는 거죠. 끌어내서 숨통 트이게 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 주저앉혀서 청어람 사람 만들지 않아요. 헌금하세요 하지 않고요. 조직을 키우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 같지 헌금하라고 않고요. 할 건데.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뭐 그렇게 했으면 조금 더 뭐 커졌을 수도 있고 지금 좀 뭘 했을 수도 있겠죠. 더 많이 건물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 다니지 않고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이 내보내는 게 저는 가장 큰 기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영화 이런 거 제가 하죠, 뭐 아니면 또 다른 데서 또 모아서 할 수 있고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단체가 숨통을 트이게 하는 건 한국 사회에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되게 답답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기독교인들 우리가 쳐들은 담과 벽이 있죠.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 벽에 구멍을 내는 것.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그래도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구나, 혹은 이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숨통 트이게 하는 일이구나, 서로 대화하게 하고 들여다보게 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들 내려놓으세요. 네, 이제 중요한 조직적 비결을 깨달으셨습니다. 항상 갑이면 안 되고 항상 을이면 안 되고, 갑과 을을 교대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조직이 좀 오래 가기도 하고 의미도 거두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불만이 많으시겠지만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